왕건의 전라도 깊이 유훈인 훈유십조의 진실 918년 6월 15일 왕건은 태봉왕 국례를 축출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 나라 이름을 고려로 고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데 견훤왕은 10년 연하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며 우호적 공종관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국은 경쟁을 통해 후삼국 통일의 쟁패를 벌이며 927년 공산성 전투에서 후백제의 우위가 확립되었으나 930년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가 패한 이후 역사 흐름은 고려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936년 아들 신검의 반란으로 축출된 견훤은 왕건의 기부에 스스로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붕괴시키고 9월 8일 황산의 한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천하는 포용력의 왕건이 장악했고 새로운 후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으나 왕건은 강력한 후백제와의 경쟁을 위해 수많은 세력과 연합해 많은 세력과 혼인을 했습니다. 29명에 이르는 부인들로부터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를 얻었는데 이것은 곧 후백제 견훤이 겪은 후계 갈등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케 되었고 이를 대비한 유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훈유십조는 익히 알려졌듯이 불교숭상과 풍수지리 중시와 함께 적장자우선 왕위 계승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가장 많은 논란이 된 부분은 제8조에 나타난 지역 차별적 내용입니다. 즉, 차연이남 공주강의 지역인재를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한국 사회의 지역 차별 인식의 뿌리로 회자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확대되어 충남 및 전라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 인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조작설이 제기된 이래 이 문제에 대한 조작 찬성과 반대 입장이 학계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며 이 사안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학계 및 일반인과 언론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훈유십조는 조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전라도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폄훼한 것 중 하나가 훈유십조인데 차령 이남은 대역의 땅이니 그 지방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는 고려 왕건의 유훈은 전라도를 대역의 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말은 시대에 따라 차별과 냉대를 강제한 연좌제로 작용했는데 차령 이남은 통일신라 이래 최대 곡창지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고려 왕조가 정말로 차별했을까 하는 의문이 따릅니다. 왕건은 불세출의 전략가로 각지의 호족 딸 29명과 결혼할 만큼 지역 통합에 심혈을 기울였고 나주처녀 오씨와 결혼했고 이곳에서 고려 이대왕 해종이 되는 맏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건이 과연 자신의 통치 이념인 지역 통합에 위배되는 유훈을 남겼으며 혹시 훈유십조가 조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가져봤을 것입니다. 시사저널과 일간오늘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소설가로도 활동 중인 김동선 작가가 이 의문에 정면으로 도전했는데 그가 펴낸 훈유십조의 진실은 고려 왕실문서 조작 비밀을 파고듭니다. 저자의 논지는 그동안 이병도 등 국사학계 주류 인사들이 후배제인들은 왕건의 훈유십조에 의해 고려에서 차별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됩니다. 저자는 왕건이 등장했던 후삼국 시대와 고려사 연구를 토대로 훈유십조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정리하는데 역사서를 독파한 결과 고려에서는 차별당한 지역이 없었고 후세에 알려진 훈유십조는 조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저자는 훈유십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을 주목하는데 훈유십조는 고려 태조가 임종하던 해에 최측근 박수리에게 구술에 알려졌지만 세상에 나온 것은 그가 죽은 지 90여 년이 지난 덕종 3년 때입니다. 더욱이 덕종의 선대왕 현종 때는 거란의 침공으로 많은 문서들이 소실되었고 이 과정에서 훈유십조는 조작될 개연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훈유십조를 변조했을지가 궁금한데 저자는 변조 당사자로 호부상설을 지낸 최재한을 꼽는 바 최재한은 신라의 문신인 최은함과 최승로의 후손이었습니다. 학문이 탁월했던 최재한의 조부 최승로는 문서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문안으로 왕건이 박수리에게 구술한 내용이 최승로에게 넘겨졌을 것이고 필사본은 최승로의 손자인 최재한에게 가보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신라의 후손인 최재한은 후백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컸는데 견훤이 침략했을 때 조부인 최승로가 죽었다면 그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 의식에는 후백제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조작 근거로 드는 또 하나의 증거는 훈유십조 원문에 표기된 차연 이남의 표현인데 일반적인 차령 이남은 천안과 공주 사이 차령곡의 아래로 충청도 절반과 전라도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러나 문헌의 차연은 지금의 경기도 안성의 차연 고개를 지칭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원문 문헌의 8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연이남과 공주강의 지역은 산현과 지세가 모두 거꾸로 뻗쳤으니 인심 또한 그러하다. 즉 안성에서 금강까지, 즉 지금 청주 지역이 바로 차연이남과 공주강외에 해당하는데 저자는 왕권 집권 초기 국례를 지지했던 청주 인물들이 왕건에 가장 적대적이었다는 데서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문헌에 따르면 청주 사람들은 어느 고을보다 활발하게 중앙에 진출했고 후백제 사람들은 전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왕건을 환영했다고 파악합니다. 외국 과정에 조선의 학자 이중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전라도는 풍속이 노래와 계집을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며 사람이 경박하고 간사하여 문학을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중환은 서인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고난을 겪은 남인이었는데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의 고향은 회덕이고 또 다른 서인 송강정철의 고향은 전라도 청평이었습니다. 또한 이중환은 영조 때 광산 김씨, 김민택 문중에서 올린 상소로 유배를 당한 바 있는데 광주는 광산 김씨 본거지로 이 같은 여러 정황들이 결합돼 훈요 10조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훈요 10조는 조작되지 않았다. 지역감정 호남차별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그 역사적 근거로 언급하는 것이 훈요 10조인데 고려 태조 왕건이 죽기 전 후손들을 위해 남겼다는 훈요 10조 제8조의 특정 지역 출신은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최양, 최재한 등 신라 출신 인물들이 백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를 조작해 후대 왕에게 올렸을 것이라는 위작설을 주장합니다. 얼마 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위작설에 무게를 실은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는데 대전대 김갑동 교수가 이런 훈요 10조 위작설 및 호남차별 문제와의 연계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역사비평에 기고한 논문에서 훈요 10조는 위작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사료이며 제8조에 나오는 특정 지역도 현재의 호남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차현이남과 공주강 밖은 산현과 지세가 모두 배역했으니 인심도 그러하다. 그 아래 고을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에 빠뜨리거나 혹은 통합당한 백제의 원망을 품고 임금을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비록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마땅히 벼슬 자리에 두어 권세를 쓰게 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왕건은 차연 이남 지역의 산현과 지세가 산수산주의 형상, 즉 수도 개경 쪽으로 모여드는 형상이 아니라 개경을 등지고 흩어져 달아나는 형상이므로 인심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고려사의 지리지에 개경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을 꼽은 것을 볼 때 금강만 배역해 흐르는 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지역 강중 섬진강만 남해 쪽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모두 서해로 흘러드는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 강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흐른다는 지적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히려 풍수지리보다는 뒷부분인 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에 거동하는 것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란 구절에 주목하는데 왕건이 이 지역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연 이남과 금강 밖이 현재의 호남 즉 전라남북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천안과 공주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고개가 차연입니다. 김 교수는 충남 남부지역과 전북지역은 하나의 문화권이고 현재의 전남과 전북은 노령이라는 험준한 고개에 막혀있는 점으로 보아 차연 이남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노령 이북이라는 말이 내포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제8조의 내용은 공주 논산 등 충청 남부지역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을 주대상으로 하며 전남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공주 전주 논산 지역은 후백제의 중요한 거점 내지 요새로서의 구실을 한 반면 전남 나주 지역은 일찍이 고려에 복속해 이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된 것으로 보아 이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위작설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양이나 최재한이 백제인들을 미워해 조작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태조가 친히 지은 개태사 화원법 회소에 훈요 10조와 맥락이 같은 내용이 나와 위작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왕건의 전라도 깊이 유훈인 훈요 10조의 진실이었습니다.